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지금 당장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쪼그리고 앉아보세요. 해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들렸나요? 무언가를 잡고 지탱해야 할 필요를 느꼈나요? 엉덩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네 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류마티스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서울의 가장 바쁜 관절염 클리닉 진료실에서 일해왔습니다. 13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50세에 마라톤을 뛸 수 있었던 사람들이 55세가 되어 병뚜껑조차 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던 어머니들이 불과 3년 후 손주를 안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환자의 82%가 첫 진료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최 박사님,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몸이 그들에게 한 거짓말입니다. 관절염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첫 번째, 진짜 통증을 느끼기 전 10년, 때로는 15년 동안 관절 안에서 쌓여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진료실에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연골의 33-40%를 잃은 상태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셨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골프를 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못 잤나 생각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6개월 후 저녁 식사 때 아내가 음식을 잘라줘야 했습니다. 마침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어떤 의사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했습니다. 손상은 돌이킬 수 없다고요. 오늘날 박 씨는 매일 아침 옷을 입는 것조차 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 클리닉에서 매주 반복되는 악몽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의 임상 연구와 부산에서 인천까지 한국 전역의 환자들과 직접 일하면서 저는 의학 교과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과서는 관절염이 마모와 손상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노화일 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관절염은 염증과 관절의 순환 불량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수행되는 특정 동작 순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아침입니다. 잠에서 깬 후 첫 7분입니다. 이때가 관절을 보호하는 기름인 활액이 가장 끈적하고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가 염증 지표가 최고조에 달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관절을 보호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제 환자들을 휠체어에서 벗어나게 하고 수술대에서 내려오게 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8년 동안 실제 통증을 겪은 실제 사람들과 함께 다듬어온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7분 아침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최대 90%까지 줄이는 3가지 호흡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수분 섭취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마도 무시하고 있는 몸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먼저 관절염 예방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서울에서 40년 넘게 류마티스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수년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세요. 최대한 세게 쥐세요. 이제 천천히 펴세요.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나요? 뻣뻣함이 느껴졌나요? 아주 작은 저항이라도요? 그랬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계는 이미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68세였습니다. 아침에 손이 약간 뻣뻣한데 몇 분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2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2년 후 셔츠 단추를 스스로 잠글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식사를 도와줘야 했습니다. 이분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것이 관절염에 대해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장마비처럼 한순간에 죽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처음에는 병뚜껑을 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발끈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고군분투를 지켜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일을 쉽니다. 그들의 눈에서 피로를 봅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을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악몽입니다.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의학 교과서는 관절염이 나이가 들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연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분해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70대, 80대에도 완벽한 관절을 가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봤습니다. 또한 40대인데 거의 걷지 못하는 환자들도 봤습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차이는 그들이 매일 아침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1997년에 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생기지 않은 환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15년 넘게 30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염증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관절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핵심은 활액입니다. 이것은 관절 안에 있는 액체로 기계의 오일처럼 작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액체는 8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걸쭉하고 느려집니다. 연골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일어난 후 처음 30분이 관절이 정상적으로 노화되는지 아니면 빠르게 악화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몸은 특정 신호에 따라 새로운 활액을 생성합니다. 움직임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무 움직임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위 스트레칭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이른 격렬한 운동은 관절이 아직 차갑고 뻣뻣할 때 실제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순서로 정확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활막을 깨우고 신선하고 건강한 액체를 생산하기 시작하라고 알려주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이 정확한 순서를 개발하는데 8년을 보냈습니다. 7분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4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21일 전후에 염증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평균 62% 감소했습니다. 수년간 아침 경직이 있었던 환자들은 2주 이내에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이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71세입니다. 손주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 모임에 가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의사는 항염증제를 복용하고 결국 관절 치환 수술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아침 루틴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3주 동안 매일 연습했습니다. 석 달 후, 그녀는 여의도 공원에서 5km 자선 걷기를 했습니다. 손자를 안고 있는 사진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서울에서 수천 명의 관절염 환자를 진찰했는데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관절 내부의 천연오일인 활액이 매일 밤 잠자는 동안 말라가고 있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처음 10분 안에 즉시 연골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면 천이 떨어집니다. 관절이 차가워집니다. 내부의 활액은 냉장고에 둔 꿀처럼 걸쭉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뻣뻣하고 차가운 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숨은 적입니다. 매일 아침 뼈와 뼈를 갈고 있으며 5년에서 10년 후 심각한 관절염이 될 연골의 미세한 찢어짐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가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간신히 잡을 수 있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손이 부어 있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건강했고 20년 동안 매일 아침 운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잘못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겨울에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즉시 밖으로 나가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관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활액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으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릎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을 불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관절 보호의 황금 시간은 눈을 뜬 후 첫 7분입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양치질 후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단 한 걸음도 떼기 전에 활액 생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관절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활막은 윤활액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두 가지 특정 신호를 받을 때만 작동합니다. 첫째,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압력입니다. 둘째, 혈액 내 증가된 산소입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없으면 공장은 문을 닫은 채로 있습니다. 관절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관절은 관절염이 생깁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대에 앉기도 전에 아직 누워있는 동안 각성 순서를 수행합니다. 먼저 양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20번 돌립니다. 움직임을 느끼십시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호입니다. 발목 관절에 액체를 생산하기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손목을 20번 돌립니다. 그런 다음 손을 매우 천천히 10번 열고 닫습니다.
이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움직임 후에 5번 깊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평소 호흡이 아닙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깊은 호흡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혈류에 산소를 가득 채우고 항염증 반응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호흡 기법을 실시한 환자들은 3주 이내에 염증 수치가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움직임을 너무 빨리 합니다.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액체 생성 없이 마찰만 생깁니다.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해야 하며 각 회전마다 최소 4초가 걸려야 합니다. 속도는 이점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각성 순서 후에 천천히 앉습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30초 동안 앉아 있습니다. 중력이 방금 활성화한 활액을 분산시키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일어나서 제가 가르쳐 드릴 7분간의 가동 루틴을 합니다. 이 루틴은 발목부터 목까지 정확한 순서로 모든 주요 관절을 대상으로 하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완전한 보호를 보장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 씨는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정확히 이 아침 순서를 21일간 따르신 후 그분은 4층 계단을 혼자 힘으로 오르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자연 치유 시스템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3번째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깨어난 후 첫 1시간 동안 관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인 진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활액, 즉 몸의 모든 관절을 감싸는 귀중한 액체는 눈을 뜬 직후에 절대적으로 가장 적은 양으로 존재합니다. 7, 8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 이 액체는 스펀지에서 물이 짜내지듯 빠져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골은 사실상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입니다. 아침에 주먹을 쥘 때 손가락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깨어난 직후 15분간의 황금 시간대가 있으며 이 시간 동안 몸은 필사적으로 관절에 수분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몇 시간 동안 연골이 스스로를 갈아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것을 수년간 반복하면 관절염이 불가피해질 때까지 스스로 관절을 수동으로 닳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아침 혈액 샘플을 검사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염증 지표는 깨어난 후 첫 1시간 동안 항상 가장 높았습니다. 항상요. 예외 없이요. 여러분의 몸은 매일 아침 위기 상태에 있으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꾼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67세 여성분이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펜을 거의 잡을 수 없을 정도셨습니다. 매일 아침 손이 너무 뻣뻣해서 딸이 옷 단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새 몸이 돌로 변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절 손상은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염증 반응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중요한 첫 15분 동안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기 전에 제가 각성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등을 대고 누운 채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가슴 쪽으로 가져오세요. 정확히 5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고관절에서 액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세요. 이제 천장을 향해 곧게 펴세요. 5초. 이제 천천히 내리세요. 왼쪽 다리로 반복하세요. 관절 공간으로 활액을 수동으로 펌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전히 누워서 양손으로 천천히 주먹을 쥐세요. 크게 펴세요. 다시 쥐세요. 이것을 10번 하세요. 아침 경직으로 가장 고통받을 작은 손가락 관절에 액체를 강제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 앉아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일어서기 전에 발목을 완전한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발목 관절은 하루 종일 전체 체중을 지탱합니다. 이 준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순서 직후에 정확히 300ml의 상곤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체액 분배 과정을 늦춥니다. 상곤물은 12분 이내에 혈류로 흡수되어 활막에 수분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박 씨는 정확히 이 순서를 시작했습니다. 3주 이내에 스스로 옷 단추를 채우셨습니다. 2개월 이내에 아침 경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근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며 70세 생일을 축하하셨습니다.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관절과 싸워왔습니다. 내일부터 즉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4번째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는데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식사의 타이밍에 관한 것이며 매일 아침 여러분도 모르게 관절에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18년 동안 환자들이 아침 식사 때 관절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언제 먹는지 때문입니다. 몸에는 정확한 생물학적 시간대가 있으며 이것을 놓치면 무릎, 엉덩이, 손가락 내부에 염증 불길에 본질적으로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길 8시간의 수면 후 깨어나면 몸은 우리가 공복 염증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 6시경 자연스럽게 급증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이 몸이 스스로를 깨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깨어난 후 15분 이내에 바로 먹으면 코르티솔 인슐린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두 호르몬이 혈류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그 결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방출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관절로 직접 이동하여 연골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하면 관절염 발달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깨어난 후 정확히 아사십 60분을 기다린 후 첫 식사를 하세요. 30분이 아닙니다. 90분도 아닙니다. 45후 쥘 60분입니다. 이 특정 시간대는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도록 하면서 몸이 전환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염증성 각성 상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이 40분에서 60분 동안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염증 지표를 증가시킵니다. 물은 1000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분 섭취는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밤새 활액에 축적된 염증 화합물을 배출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섭취할 한겸증 음식을 제대로 분해할 수 있도록 소화 효소를 준비시킵니다. 셋째,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요산 결정을 걸러내기 시작하도록 신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양손에 심한 아침 경직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첫 2시간 동안 병뚜껑을 열 수 없었고 셔츠 단추를 잠글 수도 없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염증 지표가 높게 나왔지만 관절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시고 몇 시에 아침을 드시나요? 6시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해서 바로 식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분의 일과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일어나서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제가 가르쳐드린 부드러운 관절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아침 약옵식까지 기다렸다가 약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단도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단지 이 시간 조정만 했습니다. 3주 만에 아침 경직이 70% 감소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다시 병뚜껑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신체 생체 리듬을 존중하는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가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즉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드신다는 것, 바로 먹지 않으면 유무면 어지럽다는 것, 다른 의사들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아침을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권고사항들은 관절 건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염증 연쇄 반응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약 복용 요구사항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시간 조정에 대해 상담하시되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40분에서 60분의 시간대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한국과 전 세계 대학에서 수행된 일주기 리듬 연구와 염증 지표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5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기회의 창이라고 부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반쯤 잠들어 있어서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여러분의 신체는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하고 천이 올라가며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액이 가장 두껍고 가장 느리게 흐르는 상태가 됩니다. 차가운 꿀이 관절 사이로 흐르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일어났을 때 뻣뻣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침 경직을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가면 불충분한 윤활 상태로 관절을 서로 갈아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마다 연골을 사포로 갈아내는 것입니다. 제게 강남에서 오신 63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병원에 완벽하게 걸어서 오셨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부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무심코 언급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릎이 약 20분 동안 빡빡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사라진다고요. 이것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신체의 비명 같은 경고입니다. 무릎을 검사하고 특정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골이 이미 초기 퇴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일반 엑스레이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특수 영상 촬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5년 후, 기껏해야 7년 후면 심각한 골관절염에 이를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통증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통증이 시작되기 전의 기간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가진 때입니다. 통증이 시작되면 이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 동안 집을 재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 시간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7분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정확한 순서대로 특정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무작위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본 요가 자세가 아닙니다. 신선한 활액을 관절 공간의 구석구석으로 강제로 보내는 표적 관절 운동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제가 각성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발목으로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그립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일어서기 전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관절에 체중을 싣기 전에 해야 합니다. 펌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두꺼운 활액이 흐르기 시작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전히 누운 상태에서 무릎 조이기를 합니다.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 5초간 부드럽게 잡은 다음 천천히 펴줍니다. 강조점은 천천히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전체 목적을 무산시킵니다. 액체가 고르게 분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각 다리에서 10번씩 반복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 즉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정확히 2분 동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 2분 동안 호흡 활성화 기술을 수행합니다. 코로 4박자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4박자 동안 참고 입으로 6박자 동안 내쉽니다. 이 특정 호흡 패턴은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신체를 염증 모드에서 한겸증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부산에 사는 71살 최 씨가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정확한 동작 순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 동작을 했습니다. 20하루 후에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58%나 떨어졌습니다. 아침 경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디어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기본 생리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건강하게 유지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아침 시간대에 올바른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 종일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침 요법의 6번째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작년에 제 병원에 32명의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아침 물 섭취의 정확한 시간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하고 계시며 이것이 조용히 관절을 안쪽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관절 안의 윤활액인 활액은 가장 끈적하고 느린 상태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 섭취 없이 잠을 자고 나면 혈액이 농축되어 물이 아니라 거의 꿀처럼 됩니다. 이 걸쭉한 혈액은 연골의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하루의 첫 2시간 동안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양치질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즉시 수축시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물을 청까지 드기 위해 매우 힘들게 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관절 조직을 포함한 말단부로의 혈류가 실제로 15분에서 20분 동안 감소합니다. 뜨거운 물은 좋아 보이지만 땀을 통한 급격한 수분 손실을 일으켜 우리의 목적을 무산시킵니다. 섭씨 20도에서 2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 15분 안에 혈류로 흡수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수분 공급은 일련의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합니다.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혈액 점도가 거의 40%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올바른 농도의 새로운 활액을 생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90%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마신 다음 즉시 돌아다니거나 운동을 하거나 더 나쁘게는 커피를 마십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물을 마신 후 정확히 20분을 기다린 다음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20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며 여러분의 몸이 그 수분을 모든 세포에 흡수하고 분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봄에 강남에 사는 68살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아침 운동을 해오셨는데 매우 열심히, 매우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일과를 검토했을 때 얼음물을 마시고 즉시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관절은 매일 아침 탈수되고 수축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미지근한 물 20분 대기, 그 다음 운동. 3주 안에 아침 경직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안에 진통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과학적 근거는 매우 명확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활동 전에 올바르게 수분을 섭취한 환자들이 운동을 먼저 하고 나중에 물을 마신 환자들에 비해 관절 윤활 점수가 63% 좋았습니다. 63%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말입니다. 20분의 대기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앞서 가르쳐드린 관절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관절은 적절히 윤활되어 있고 혈액이 효율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동작이 손상이 아닌 치료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분 섭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관절 보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통증 없는 움직임에 세월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은 공짜입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하실 것인가, 아니면 통증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완전한 실천 단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단계들의 순서가 최대 효과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제가 침대 운동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십시오. 등을 대고 누워서 양쪽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리십시오. 다음으로 손을 부드럽게 20번 열었다 닫았다 하십시오. 이것은 정확히 90초가 걸리며 관절이 수면으로 인해 아직 따뜻할 때 활액 생성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침대에서 뛰어나오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차갑고 경직된 관절에 충격을 주고 연골 마모를 가속화합니다. 침대에서의 그 90초가 여러분을 수년간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일어난 후 5분 안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혈관을 수축시키고 관절로의 영양 전달을 늦추는 찬물이 아닙니다. 물은 1000 정도의 미지근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이 활막에 수분을 공급하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임에 대비시킵니다. 단순히 아침 수분 섭취 시간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염증 수치가 30% 떨어진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 7분 관절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십시오. 목 회전으로 시작하되 각 방향으로 5번씩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이십시오. 그 다음 어깨 돌리기.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다음으로 중요한 골반 돌리기입니다. 손을 엉덩이에 대고 골반을 각 방향으로 10번씩 돌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건너뛰지만 여러분의 고관절은 매일 여러분의 전체 체중을 지탱합니다. 그 다음 무릎 들어 올리기, 다리를 번갈아 가며 총 20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운동을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서서 벽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며 합니다. 이 전체 동작은 7분이 걸립니다.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닙니다. 7분이 피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겸증 경로를 완전히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관절 운동을 마친 후 30분 이내에 한겸증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운동 후 60분이 관절 조직으로 영양소 흡수가 최대화되는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에는 반드시 단백질 공급원과 오메가3 공급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삶은 달걀 1개와 찐 콩 반 컵 또는 작은 고등어 구이와 두부입니다. 이것들은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 가정에서 대대로 먹어온 바로 그 음식들이며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천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살이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진료실에 오셨는데 2층 계단을 겨우 오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릎 엑스레이 사진에서 초기 연골 손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아침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약도 없고 주사도 없이 21일 동안 매일 아침 이 4가지 단계만 따라 하셨습니다. 재방문하셨을 때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딸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검사한 염증 수치가 18% 감소했습니다. 연골 손상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의 자연치유 시스템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4가지 단계를 정확한 순서대로 아침 11일 연속 따라 하십시오.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새로운 활액 생성 패턴을 확립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51일이 걸립니다. 21일 후에는 이 루틴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관절이 수년 만에 젊어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녀들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은 활기차게 함께할 수 있는 조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이 7분 아침 투자가 바로 그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내일부터 관절을 보호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중 50세 이상 모든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단 한 번의 공유로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18년간의 임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시작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초회 박사의 7분 아침 루틴 중 어떤 부분을 내일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관절 운동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호흡법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인생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을 걱정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